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와 관련된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문다희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에 수상한 송금 내역을 파악한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다희 씨가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했다는 건데요. 최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문다희 씨가 태국에 당시 살고 있었는데 지난 2019년 5월에 그 양평동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주택을 사서 그때 당시에도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양평 그러면 아마 전국의 시청자분들은 뭐 저게 경기도 양평을 말하나 그러실 텐데 서울 네. 영등포구 양평동. 맞습니다. 예, 그 서울 양평동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 매입 과정에 지난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살던 주택을 팔고 산 겁니다. 네. 근데 구기동 주택을 팔 때에 5억 1천만 원에 팔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보태서 대출을 받지 않고 양평동 빌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양평동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전달을 했고 이 업자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이 바트화로 준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방식을 사용한 경위 또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 환치기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외환 거래의 수법의 하나입니다. 어떨 때 주로 이용하는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환치기라는 게 결국은 탈세나 돈 세탁용 자금 거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법인 거거든요. 네, 최 국장님. 네. 뭐 지난번에도 왜 그 지인을 통해서 현금 5천만 원 보낼 때도 그렇고, 자 이번에 환치기도 그렇고, 뭔가 이 제3의 통로를 통해서만 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는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환치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정상적인 건 뭐 은행 송금을 통한다든가 뭐 이러면 투명하게 다 확인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왜 환치기를 이용했을까? 그러면 결국 이게 뭐 탈세의 목적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자금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죠.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액수가 뭐 TV조선은 수천만 원 얘기를 하고 어느 방송은 또 뭐 2억 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 불투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를 왜 그러면 태국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정상적으로 일부 들여온 것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갈래로 지금 아마 국내로 들여온 건데 환치기를 왜 했을까? 뭐 저는 이제 이 대목부터는 이제 약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아마 태국으로 갈 때 국내에서 많은 돈을 가져갔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많은 돈을 다시 정상적으로 가져오려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직 대통령 딸이거든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딸이 또 거액을 합법적으로 신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환치기 수법으로 이 돈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을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전 그렇게 보는데 그거야 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국내로 돈을 들여왔는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되겠죠. 네. 김주릭 대변인께요. 이제 어떤 돈이 오고 갈 때 제3자가 개입을 하면은 뭐 걱정하고 있는 어떤 추적을 피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나중에 그 3자가 증인이 돼서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거액의 그 자금이 움직일 때는 네. 그 흐름이 저희 정부 당국에 의해서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7월 달에 그 구기동 자택을 매매를 하고 네. 바로 10개월 뒤에 저희 서울의 양평동 이제 주택을 또 다시 사는 과정. 네. 이 과정은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금을 어떠한 형태로 충당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그 기간 동안에 문다혜 씨가 태국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태국으로 갈 때 이 집을 처분한 것도
어차피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처분을 급하게 하고 갔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태국에서 들어올 걸 염두에 둔 게 아닌 상태에서 2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19년도에 지금 거래가 되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거주할 때라 이때 서울에 있는 주택을 또 매매하는 이런 매입하게 되는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문다혜 씨가 좀 소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이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물론 다른 말 못할 사정이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말 못할 사정이 또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면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최지원 기자, 지금 이 문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태국에서 문다혜 씨 쪽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올 때 태국 돈 바트화도 현금 뭉치가 들어왔고 그런데 여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돈인 원화도 또 이 뭉치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정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여기 한국에 원화도 있고 바트화도 있는데 그럼 네. 이 바트화는 어디 쪽에서 또 가져와서 한국까지 가져오게 된 것이냐? 네. 그럼 왜 환치기를 해서 서울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원화를 쓴 것이며 그럼 나머지 바트화는 어디서 또 공급이 됐기에 한국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보고 이 결국에는 자금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자산 가운데 일부를 태국 돈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문다혜 씨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타이스탯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바트화로 월급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현지 화폐로 월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바트화 중 일부를 이제 한국으로 그냥 환전 없이 가지고 온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국장님, 그런데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백원우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 했던 분인데 네, 네.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에 그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이죠. 네.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한 흔적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뭐 도와줬다. 네. 뭐 심지어는 뭐 태국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백원호 씨가 민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민정비서관한테 보고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위 취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동원됐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그 전체적인 조사가 네. 언론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압수수색하면 저 압수수색한 물건 갖다 또 분석하고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그 적어도 한두 달 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이 이른바 뇌물 의혹 수사가 그 언론에서 앞서가는 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 그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이제 민정수석 또 뭐 민정실의 비서관 또는 뭐 그 신모 행정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가령 근접거리에서 도와줬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보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으며 또 어떤 지시를 했으며 뭐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 뭐 이렇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환치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알았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돈이 오가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뭐 결과에서 뭐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해서 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해도 그 정도 나이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당시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했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일부러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 문다혜 씨가 이주를 하고 네. 그다음에 주택을 한국에서 또 구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모 행정관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정도는 저는 알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바꿔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내용을 말을 하게 되면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게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본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기소되면 재판정에 가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재판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된 아직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전환을 못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저는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보고 재판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출석 일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는 거 아세요? 아마 40여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바람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수사고 이미 출석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과 수사 담당관의 어떤 그 일정 그런 걸 서로 조정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최 국장님, 이제 소환 조사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게 일단 문다혜 씨는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을 그 네. 상황이죠. 음주운전 혐의 하나,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본인의 그 어떤 돈 거래 의혹 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두 가지를 아마 다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뭐 지금 한 10여일 전에 벌어진 일이죠. 네. 그 과거에 뭐 김호중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봐도 대개 한 10여일 뒤에 그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바로 그 얼마 전에 선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그 음주운전과 관련한 그 조사는 아마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